나이 들어서 잠이 줄었다고요? 아닙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게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7시간도 거뜬히 잤는데 요즘은 3시간에서 4시간 자면 눈이 떠진다고요. 그런데 국내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수면 시간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이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때 뇌의 회복 호르몬 분비가 50% 이상 감소한다는 점이죠. 잠을 자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잠이 없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잠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약 없이 깊은 잠을 되찾는 3단계 회복 루틴도 공개할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새벽 3시 깨짐을 멈추는 뇌 리듬 회복법까지 직접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0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2시에 눈이 떠집니다. 그러고는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계만 쳐다보다가 5시, 6시가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수면 패턴이 변한 거예요.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국제 수면과학 보고를 보면 60세 이상은 전체 수면, 중깊은 잠의 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25%에서 30%였는데 말이죠. 이 5%에서 10% 차이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특히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문제입니다. 이게 쌓이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수면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방법이고 많은 분들께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루틴으로 밤의 리듬을 되돌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6시간을 자더라도 깊게 자면 8시간 얕게 잔 것보다 훨씬 낫죠. 국제 수면과학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전체 수면 중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의 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깊은 잠이 부족하면 뇌 노폐물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제거되지 않아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루틴은 4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햇빛 15분 보기입니다.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기상 후 15분간 창문가에서 햇빛을 보세요. 이게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정상화시킵니다. 둘째, 점심 이후 카페인을 완전히 중단하는 겁니다. 커피나 녹차를 오후에 마시면 저녁까지 각성 효과가 남아 있어요. 카페인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이거든요. 점심 이후로는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세요. 셋째, 잠들기 90분 전에 뇌 진정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3분이면 충분해요. 어깨 돌리기, 목 옆으로 늘리기, 손끝과 발끝 당기기를 천천히 반복하세요. 근육 긴장이 풀리면 뇌파가 안정됩니다. 넷째, 수면 중 온도를 1도 차 이하로 유지하는 겁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방 온도를 1도 낮추세요. 체온이 떨어질 때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평균 2주 안에 새벽 각성 횟수가 50% 줄어듭니다. 실제 연구 결과예요. 저도 아버지께 이 루틴을 적용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못 주무시는 게 5년째였어요. 그런데 이 루틴을 시작하고 2주 만에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며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4가지를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생체 리듬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주말에도 똑같이 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하고 주말에 늦게 자면 리듬이 다시 흐트러집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 리듬의 시작이거든요. 아침에 햇빛을 보면 약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자동으로 분비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졸음을 만들어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먼저 생각하세요. 하지만 수면제는 의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약으로 잠들어도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더 피곤한 거예요. 루틴은 다릅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부작용이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번 자리 잡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수면의학저널에 따르면 실제로는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는 현상이에요. 총 수면 시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질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뇌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반응이 둔해져요. 그래서 밤에도 낮처럼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됩니다. 즉, 몸은 피곤한데 뇌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3시나 4시에 괜히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새벽에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 변화가 완만했는데 나이가 들면 급격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이 줄어들면서 렘 수면의 질도 떨어져요. 렘 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인데 이때 기억이 정리되고 감정이 조절됩니다. 렘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도 느껴지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잠이 안 온다고요. 이게 바로 수면 리듬이 깨진 증거입니다. 젊었을 때는 화장실 다녀와도 바로 다시 잠들었잖아요. 수면은 90분 주기로 반복됩니다. 깊은 잠과 얕은 잠이 번갈아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주기가 불안정해지면 얕은 잠 단계에서 쉽게 깨게 됩니다. 화장실 가려는 신호도 얕은 잠 단계에서 더 민감하게 느껴지고요. 여기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잔다는 말이죠.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돼요. 수면 부족을 보충해 주거든요. 하지만 1시간 이상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시간이 아니라 깊이죠. 5시간이라도 깊게 자면 7시간 얕게 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잠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가벼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리듬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지했지만 오히려 더 피곤해졌던 날들을 말씀드립니다. 한 68세의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니까 결국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죠.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확실히 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후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은 이랬어요. 자는 것 같긴 한데 아침이 더 피곤하다고요. 머리가 멍하고 낮에도 졸음이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더 나빠진 것 같다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뇌의 렘 수면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이 20%에서 25%인데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수면제는 잠을 재우지만 뇌를 쉬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의식을 차단하는 거라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약을 줄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대신 수면 리듬 회복 루틴을 적용했어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약 없이 자려니 밤새 뒤척이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햇빛을 보러 나가셨어요. 점심 이후로는 커피를 끊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방 온도도 조절하셨죠. 그리고 4주 후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수면 점수가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깊은 잠 시간도 늘어났고 렘 수면 비율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먹을 때보다 훨씬 개운하다고요. 수면제의 문제는 의존성입니다. 먹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져요. 그리고 끊기가 어렵습니다. 약 없이는 아예 잠이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며칠만 버티면 자연스러운 수면이 돌아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약에 손이 가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수면제를 5년 넘게 드셨어요. 처음 절반 알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한 알로도 안 돼서 한 알반을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깨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약이 듣지 않는 거죠. 이분도 루틴으로 바꾸셨습니다. 약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시간은 걸렸지만 6주 만에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없이도 잘 주무세요. 수면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게 답이죠. 수면은 훈련 가능한 생체 리듬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면, 리듬은 나이와 상관없이 재훈련이 가능해요. 뇌는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새로운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6주간 루틴 수면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수면 중각성 횟수가 40% 감소했어요. 깊은 수면 시간은 평균 27분 증가했고요. 아침 피로도 점수도 35% 개선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60대든 70대든 수면, 리듬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수면은 기억력과 면역력과 기분을 모두 관리하는 핵심 축입니다. 잠을 잘 자면 낮에 집중력이 좋아지고 감정도 안정돼요. 면역 세포도 밤에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염증도 잘 생깁니다. 즉, 잠을 회복하면 젊음이 돌아온다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과학적 사실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피부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집니다. 기억력도 개선되고요. 한 연구에서는 수면 훈련 후 참가자들의 혈압이 낮아지는 것도 확인됐어요. 깊은 잠이 부족하면 교감 신경이 과활성화돼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깊은 잠을 자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당뇨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죠. 반대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더 놀라운 건 통증 관리예요.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수면의 질이 나쁩니다. 잠을 못 자면 통증에 민감해지거든요. 반대로 깊은 잠을 자면 통증 역치가 올라가서 같은 통증도 덜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면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운동이나 식단만큼 중요해요.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운동할 의욕도 안 생기고 식욕 조절도 어렵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수면을 훈련하세요.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2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3개월이면 완전히 새로운 수면 패턴이 자리 잡아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팁 1은 아침 햇빛 루틴입니다. 원리는 이래요. 햇빛의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리셋합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뇌의 시상하부에 전달되면 생체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약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기상 후 15분간 창문가에서 햇빛을 보세요. 밖에 나가면 더 좋고요. 하지만 창문 유리는 자외선을 차단하니까 가능하면 직접 노출하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나 마당에서 하세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됩니다. 눈으로 빛이 들어와야 효과가 있거든요. 날씨가 흐려도 괜찮아요. 구름 낀 날도 햇빛의 청색광은 충분히 들어옵니다. 효과는 2주 후부터 나타납니다. 생체 시계가 정상화되면서 수면 시간이 평균 30분 증가해요. 그리고 낮에 졸음이 줄어듭니다. TV는 잠 전 스트레칭 3분법입니다. 원리는 근육 긴장을 풀면 뇌파가 안정되어 깊은 수면이 유도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긴장하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이완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방법은 3가지 동작입니다. 첫째, 어깨 돌리기예요. 천천히 앞으로 5번 뒤로 5번 돌리세요. 둘째, 목이 옆 늘리기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이고 10초 유지하세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요. 셋째, 손끝과 발끝 당기기예요.
누워서 손끝과 발끝을 쭉 펴서 5초 유지하고 힘을 빼세요. 이걸 3번 반복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격한 동작은 금지라는 거예요. 심박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각성이 유발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호흡도 천천히 깊게 하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남성분이 이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밤에 4번에서 5번 깼는데 스트레칭 후에는 중간 각성이 70% 감소했습니다. 한두 번만 깨는 거죠. 그것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고요. 이 2가지 팁은 기본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루틴이죠. 아침에는 햇빛으로 리듬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추가 팁을 알려드립니다. 팁 3은 90분 전 조명 차단법입니다. 원리는 청색광 차단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방법은 잠들기 90분 전에 TV와 스마트폰과 LED 조명을 끄는 겁니다. 90분이 부담스러우면 최소 60분이라도 하세요. 이 시간 동안은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조명이 꼭 필요하면 노란색 스탠드를 사용하세요. 백색 LED보다는 따뜻한 색 조명이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덜 줍니다. 침실 조명도 약하게 하는 게 좋고요. 효과는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30분 넘게 뒤척이던 분들이 10분에서 15분 만에 잠드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수면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팁 4는 수면 온도 1도 차 유지입니다. 원리는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이 듭니다. 반대로 체온이 올라가면 잠에서 깨고요. 그래서 방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은 잠들기 30분 전에 방 온도를 1도 낮추는 겁니다. 에어컨이나 난방을 조절하세요. 그리고 얇은 이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이불은 체온을 너무 높게 유지해서 중간에 깰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너무 차가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추우면 오히려 각성이 유발됩니다.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가 딱 좋아요. 개인차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온도를 찾아야 합니다. 보통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효과는 수면 지속 시간이 45분 증가합니다. 국내 연구 기준이에요.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고 깊은 잠 시간도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발이 차가우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혈관이 수축돼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수면, 양말을 신는 것도 좋습니다. 온도와 조명, 조절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수면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환경이 안 좋으면 잠들기 어렵거든요. 마지막 팁은 새벽 깨짐 멈추는 뇌 재부팅 호흡입니다. 원리는 코르티솔 억제 및 부교감 신경 활성화예요. 새벽에 깨는 이유가 코르티솔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호흡법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방법은 4에, 7에, 8 호흡법입니다. 첫째, 코로 4초 들이마시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게요. 둘째, 7초 멈추세요. 숨을 참는 겁니다. 셋째, 입으로 8초 내쉬세요. 천천히 길게요. 이걸 4번 반복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과호흡은 금지라는 겁니다. 너무 빨리 숨 쉬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누워서 천천히 편안하게 하세요. 새벽에 깨면 이 호흡을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효과는 불면과 불안과 심박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흡법으로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하세요. 5분 안에 다시 잠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아침 햇빛 15분 보기. 둘, 점심 이후 카페인 중단. 셋, 잠 전 스트레칭 3분. 넷, 90분 전 조명 차단. 5, 4에, 7에, 8호흡으로 잠들기.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버티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최종 요약을 해드립니다. 첫째,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 중요해요. 둘째, 내 리듬은 다시 회복 가능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재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보다 루틴이 효과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생활 습관이 훨씬 낫습니다. 넷째, 아침과 저녁의 리듬 관리가 핵심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잘 관리하면 수면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꾸준한 수면, 루틴이 젊음을 지킵니다. 잠을 잘 자면 건강도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나이 때문이 아니라 리듬 때문입니다. 수면은 훈련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수면을 관리해 보세요. 2주 후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내일 더 젊은 아침을 함께 맞이해요. 건강한 수면, 건강한 삶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밤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